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기 발행주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 전 시간에 발행지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한번 이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왜냐면 증자와 감자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게 발행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발행주는 거는 이 회사가 총 발행한 주식 그리고 그 정책 같은 걸 이제 발행주에 대해서 이제 저기 설명을 드려요. 원래 이거를 갖다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빼면 다른 것만 보고 이거를 모르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겁나게 당해. 그러면 와, 이 회사 저평가된데 나중에 이 저평가된 회사가 어느 날 회사 망해, 상장 폐지돼,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행주 이걸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5년 동안 지금 이 발행주에 대한 거를 갖다 5년 동안 제가 주식을 공부하는데 이해를 저도 못했어요. 몇 년 동안. 뭐 유상증자 왜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야 나도 모르는 거야. 이걸 이해하는데 저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어떤 사례가 보이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어렵게 이거를 배웠었는데, 어려운 거 갖다가 저는 굉장히 능력 중에 뛰어난 게 뭐냐면,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포인트만 뽑아가지고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제가 이게 저의 이렇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례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특히 이런 개인 투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 이건 굉장히, 이걸 알아도 겁나 극소수만 알고 있는, 굉장히 이건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정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상 이거를 가르쳐 줘도 이해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모르면 주식시장에 호구가 돼요. 자, 발행주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게 증자와 감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연디까지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도 많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많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이거 보겠는데, 나중에 이제 발행주에서 제가 수정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아는 데가, 공부한 데가 여기까지니까. 알아낸 게.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 이제 이게 그 발행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아는 게 CB 발행이에요. 이게 굉장히 골때려요. CB 발행이라고 약자. 네, 저도 몰라요. 이걸 갖다가 전환 사채 발행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거를 아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유상증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무상증자입니다. 요거까지만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증자와 감자를 했잖아요. 이제 이번 시간은 이 증자에 대해서 이게 증자 강의라고 해야겠구나, 이번 강의는. 증자라는 거는 뭐냐, 네,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주식 수를 늘리는 행위 자체를 증자라고 합니다. 네, 주식을 증가시킨다. 좌가 개좌할 때 좌인데, 좌를 주식이라고도 해요. 옛날 말로.
좌를 주식 수를 증가시킨다. 굉장히 간단해. 증좌. 주식을 증가시킨다. 늘리는 행위를 증자라고 합니다. 그 증자에 크게 세 가지는 시비 발행이 있고요. 그리고 유상 증자가 있고요.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갈까요? 유상 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판다.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그 무상증자는 뭐냐? 네, 말 그대로 돈을 없을 붙죠. 돈을 안 받고 주식을 준다. 주식을 안 받고 이게 제가 이게 약간 띄엄띄엄 받아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로 알고 있는데 무상증자가 예를 들면 뭐냐, 주식 분할이 대표적이에요. 분할이 맞나? 분할. 예전에 삼성전자가 한 주가 뭐 한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을 한 주가 250만 원인데 한 주를 갖다가 50분의 1을 쪼개요. 그걸 주식 분할이라고 해요. 250만 원을 50분의 1로 쪼개니까 어떻게 되냐요? 한 주가 이제 5만 원, 50분이니까 약 5만 원으로 떨어졌었죠. 그걸 이제 이것도 일종의 무상증자예요. 대표적인 게 주식 분할이에요. 예전에 삼성전자 한 주당 250만 원 했던 게 이제 거래 정지시키고 한 주식을 갖다가 이걸 50분의 1로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한 주가 해가지고 한 주당 5만 원씩 5, 25 250만 원 50주를 쪼개는 게 5만 원이죠. 그 5만 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식을 분할을 시킨 거예요.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이게 무상증자의 한 대표적인, 이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공부가 좀 짧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다른 종류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도 제가 아는 게 여기까지니까 무상증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를 보면 삼성전자의 한 주가 250만 원이었던 것 같다가 50분의 1로 쪼개가지고 주식 분할을 해요. 한 주가 50개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한 주당 250만 원 했던 게 5만 원을 해가지고 이제 쪼개지죠. 이게 무상증자예요. 50배로 주식수가 늘어난 거예요. 주식을 분할했기 때문에. 무상증자. 근데 무상증자 개념이 그 스톱옵션도 무상증자로 보나 이것도? 스톱옵션도 무상증자로 보나요? 이게 스톱옵션? 이 스톱옵션도 무상증자로 볼 거예요. 이것도 아마. 스톱옵션이 먼저는 여기 너무 깊숙이다 하면 여러분들 했다니까 무상증자가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무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의 얘기예요. 근데 무상증자를 함부로 찍어내고 막 누구나 줄 수가 없겠죠.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해먹기가 힘들어. 오너가문에서 왜 무상증자 막 찍어놓고 지들끼리 막 먹을 수도 있어. 그럼 누가 봐도 그거는 사기잖아. 이거는 그리고 또 유가시장에서 바로 들켜요. 금감독원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무상증자는에서는 이게 보통 이게 크게 탈이 이게 안 나요. 이게 장난을 안 쳐요, 애들이. 근데 어디서 많이 장난을 치냐면 유상증자와 시비 발행에서 많이 장난을 쳐요. 자, 유상증자는 뭐냐?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천반주야. 근데 이 회사가 어려워졌어. 돈이 필요해. 그럼 돈이 필요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이런 유가증권 시장에는. 은행이나 아니면 사채 시장에 의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회사를 갖다가 이제 이게 유동성 그 자금 유동성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가 어려우면 돈이 없어서 어려우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부채를 더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더 조달을 받는 겁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지금 현금이 없어. 그러면 회사에 주식을 더 발행을 해서 그 주식을 현재 시세에 비례해서 그걸 갖다가 팝니다. 그게 유상증자입니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증권가 가면 유상증자 많이 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좀 주식에서 좀 아는 회사들은 유상증자 많이 한 회사는 아예 그냥 그거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 많이 해요. 이런 증권가에서. 예, 그게 그 소리예요. 유상증자 한 회사들은 나중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회사가 월급 주고 계속 그 짓 하다가 나중에 회사가 부도나고 결론에는 이게 상장 폐지된 회사들이 많아요. 부실한 회사들이 유상증자로 이게 그 투자금을 조금씩 이게 조달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도산하는 회사들. 옛날 닷컴 회사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 도산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많이 또,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유상증자 자주 하는 회사 치고, 나중에 망하지 않는 회사가 없다는 소리가 있어요. 상장 폐지 안 되고, 부도 안 나는 회사가 없다는. 유상증자를 계속 하는 회사들은 유상증자 먹고 사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상증자만 해가지고 회사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월급도 주고, 이렇게 재투자를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계속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회사가 그거를 직원 월급 주고 먹고 사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유가증권 시장들에 이게 많이 있어요. 특히 초입에 이게 들어온 신생 회사들이 이게 수익 구조가 없는 회사들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 될 때는 이 회사가 그 덕을 보고 성장하는 큰 이게 버팀목으로 돼서 이게 크는데 위기를 넘기는데 이게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걸 갖다가 그냥 계속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나 보다. 옛날 이게 닷컴 때 이게 유상증자로 먹고 사는 회사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겁나게 이게 피를 본 사례가 많아요. 이게 옛날 닷컴 회사들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뭔가 될 것 같아. 막 사용자 수도 많고 뭔가 큰 일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요. 더 계좌를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조달을 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연구 개발하고 직원 월급 주고 이제 회사가 버티다가 나중에 회사가 돈을 못 벌고 또 이제 회사가 돈이 떨어져. 그럼 또 유상증자를 또 해. 그러면 또 해가지고 이제 헐값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이제 겁나게 이제 헐값에 많은 주식을 내줘야 돼. 그럼 기존에 주식을 그 회사 갖고 있던 사람들은 주식값이 이제 희석이 된다고 해요. n분의 1 값이 이제 늘어나죠. 이제 이게 유상증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해먹다가 나중에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이제 안 되겠다 하면 이제 떠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유상증자도 안 받아줘. 그 누구도. 그 안 사가. 그럼 그때는 이제 부도가 나요. 이게 옛날 닷컴 버블 때 이게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회사예요. 회사가 수익을 내서 월급도 주고 회사가 더 크주고 배당금도 해야 하는데 뭐 배당금 고사하고 계속 그냥 투자금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 자기네들 그냥 먹고 사는데 그럼 누가 투자를 안 해. 그래가지고 유상증자의 맛을 들인 회사들이 나중에 유상증자로 이렇게 버티다가 그것까지도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제 한번 산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유상증자한 그 돈을 갖다가 이게 횡령을 해가지고 이게 조세 피난국가로 도망간 그 닷컴 회사 그 사장들도 겁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유상증자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리고 유상증자가 이게 왜 악용을 많이 하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횡령을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횡령을 하잖아요. 회사 돈을 갖다 회사가 그동안 1년 동안에 1조 원의 매출을 냈어. 근데 마진율이 높아. 근데 얘네들이 한 3천억을 이익을 냈어. 마진을. 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3천억의 이익을 했어. 매출이 1조 원이야. 근데 한채 마진이 이제 이거 포 떼고 차 떼고 월급 주고 못 떼고 다 떼고 이게 회사가 하다 보니까 1조 원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이 냈는데 물건을 팔았는데 한채 30%가 남아서 3천억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유가 시장의 투자자들한테는 우리 1년 동안에 1천억 밖에 못 벌었어요. 하고 1천억만 이게 이익으로 이제 얘네들이 해. 다 이게 횡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까지 가르쳐 달라. 얘들 여러분들 그것까지 알면 개인 투자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게 프로 전문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식의 투자자들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호구 당하지 말라고 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못 가르쳐 드려요. 제 밥줄 끊어져요. 그거는 밥통 끊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이 이게 3천억은 어떻게 된다? 네. 그 영업이익으로 이게 저기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천억은 어떻게 되냐? 네. 횡령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 2천억 횡령을 돈을 갖다가 이게 저기 보통 조세 피난 국가로 이게 다 이게 이게 조세 피난 국가로 이게 보통 이게 재단이나 뭘 이게 대기업 재벌지구 재단 안 끼고 재단 없는 저기 그 재벌 없어요. 그럼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 세탁을 하거나 뭐 이게 여러 방법으로 돈 세탁해서 이게 돈 세탁을 해 가지고 다 이게 빼돌려요. 횡령한 돈을. 그럼 돈 세탁을 가지고 나중에 이게 외국에 가면 이제 이게 검은 머리 외국인이 아니라 오너 가문 외국인 위장 해가지고 외국에서 이 돈을 또 이제 저기 이 조세피는 국가에 통해서 또 외국이 따로 이게 저기 돈 세탁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냐, 네. 딴 데서 저기 돈 저기 뭐 그러니까 딴 데서 이렇게 유상 증자를 이렇게 해요. 그럼 유상 증자를 어떻게 하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있으면 그 타이밍에 저기 그게 와요 항상. 여기 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가 있으면 불경기 때 보면 그 작업을 대부분 해요. 그럼 불경기 때 거의 실제로 적자 상태 아니면 거의 영업이익을 못 나는 상태까지 와. 그러면 그때 잠깐만 주식값이 당연히 그러면 똥값이 되겠죠. 그럼 똥값이 닿을 때 그때 유상 증자를 해요. 왜?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럼 나중에 이게 오너 가문 했더니 조세풍 했더니 이거를 가지고 유상 증자를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 주식이 굉장히 똥값이라는 걸 자기를 알아. 자기네들은 알아. 내부 정보를 아니까. 근데 외부에 있는 기관 투자나 저기 이런 외국인들이나 큰 손들은 몰라. 밖에 있는 애들은.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알까? 더 몰라, 당연히. 모르죠. 그걸 누가 알아? 그래서 이게 내부 정보 거래법 위반 이 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유상증자를 하면 사람들이 안 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한 걸 다 이게 의심을 해. 근데 내부자 오너 가문도 알아. 나중에 경기 좋고 다 회사는 아직 괜찮아. 근데 이게 외부적으로 회계 장부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게 망할 것처럼 이게 딱 포장을 시켜버려. 재무제표 같은 거 이런 거는. 자기네들은 알아. 우리 회사가 건재하는데. 근데 유상증자를 해. 왜? 이 회사의 주식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주였던 회사가, 이걸 갖다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천만 주였어요. 천만 주. 천만 주가 총 발행한 주가 천만 주였던 게, 이 회사가 그냥 저기 좀 약간 액션을 좀 세게 감행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갖다가 자기가 총 발행한 주식만큼 똑같이 또 발행합니다. 천만 주. 그러면 기존 천만 주와 유상증자 천만 주입니다. 그럼 유상증자 천만 주는 이제 저기 주식값이 예전에 한 저기 10만 원이었던 게 지금은 회사가 어려서 지금 막 예를 만 원까지 떨어졌어. 3만 원 할까? 3만 원까지 떨어졌어. 주식값이. 그럼 10만 원대가 3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럼 3만 원에 감안을 해서 이 가격을 토대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겠죠. 한 주당. 너무나 당연하죠. 10만 원대 감안하고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겁나게 비싸게 사잖아. 내 회사 그 유상증자를. 그리고 이게 잘 나갈 때는 보통 이게 주가가 높을 때는 회사가 잘 나가. 그럼 그때 유상증자를 당연히 투자자들이 납득을 못해. 왜 유상증자를 해? 그리고 얘네들도 뭐 비싸게 살 이유도. 그러면 회사가 어려운 것처럼 포장을 해요. 회계장부나 재무제표를. 그럼 얘들이 주가가 3만 원까지 떨어져. 3분의 1까지 떨어져. 10만 원 했던 게. 그럼 3만 원일 때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고 해요. 왜? 회사에 돈이 없잖아. 왜? 니들이 다 횡령했으니까 돈이 없지, 새끼들아. 그러면 얘네들이 유상증자 그 명목을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천만 주를 더합니다. 기존 천만 주. 그러면 왜 회사는 천만 주를 해가지고 누가 가냐? 다 외국인, 이제 검은 머리인 오너가 외국인 애들이 계좌로 해가지고 외국에 애들이 다 이제 그 사가 유상증자 대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회사가 천만 주였던 게 천만 주 기존에 했던 유상증자를 해서 네. 총 발행주가 2천만 주가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조 원 현재 시총 가격이 1조 원이야. 1조 원이었던 게 갑자기 2천만 주를 발행하고 이게 저거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가격이, 시총 가격이 떨어져요. 자, 시총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시가가 떨어져요. 왜? 시총 가격의 시가는 시총 가격의 총 발행주가 나는 거니까. 그럼 예전에 1000만 주였던 게 2000만 주로 늘어났어. 그러면 2000만 주가 보니까 그럼 시세가 떨어지죠. 시가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렇게 가서 투자자를 갖다 엿을 매겨요. 그리고 여기 옛날 잘 나갈 때 1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제 3만 원까지 일부러 떨어뜨려요. 쉬워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갖다가 이게 악재들만 계속 이렇게 정보를 이게 안 좋은 점. 빙산에 우리가 악재, 이게 안 좋은 빙산에 일각이 안 좋은 것만 부각을 시켜서 계속 정보를 내보내요, 얘네들이. 그리고 회계 장부도 마치 이게 회사가 이게 안 좋은 것처럼 이걸 보여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고 기본적으로 회계 장부나 이런 그 회계 분석이나 재무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문제 있다고 하면 빠져나가요. 뭐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냐? 주식값이 곤두박질을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그때 유상증자를 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요. 지들이 유상증자, 횡령한 돈으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외국 같은 건 잘 모르죠. 외국도 아마 이게 다 외국에서 월가에서 다 들어온 이게 이게 금융 사기 기법이에요. 이게 오너들이 쓰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 서양에서 다 이 기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서양에서도 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써요. 이제 이게 얼마나 심하냐, 덜 심하냐 따져. 그래서 유상증자 잘 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그냥 분석 자체, 그냥 근처를 안 가는 게 산책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아무리 싸도. 이제 이거를 잘 알면, 이 전모를 알면 이거를 알고 이용해 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명동에 저기 큰 손들은 갖다가 이걸 다 정보를 수집을 해내요. 이걸 이용을 해요. 그 큰 손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 오너가 회장을 납치해 가지고 너 이거 했지, 니네들 이 나쁜 짓 했지 해가지고 회장들 해가지고 회장들을 갖다가 이거 경영권을 막 뺏어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왜 이 짓을 하니까. 너 그 납치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일이 이게 많이 적었냐면, 예전에 우리 드라마 보면 회장님들이 이게 사채 업자들한테 끌려가지고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시소.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야, 너 여기다 지장 찍을래? 아니면 네 손가락 내가 끊어가지고 내가 찍을까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기 회장님이 어이구 저기 뭐냐 큰 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사채업자한테 막 비는 장면들이 나와요. 드라마에 보면. 예, 그게 실질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이냐? 사채업자들한테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큰 약점을 잡기 때문에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야. 오너 회장들이 사채 명동에 있는, 보통 명동에 큰 손들이에요. 그런데 명성 큰 손들을 갖다한테 이걸 갖다가 이제 걔들 돈을 빌려가지고 하고 장난을 쳐요. 회사를. 그럼 그걸 들키잖아. 이제 이 짓을 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회사 사채하고 이제 투자를 했어. 이제 나중에 이제 시비 발행해가지고 아이고 돈 못 갚고 시비 발행했는데 뒤에서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는 이런 걸 잘 몰라. 근데 명동에 있는 큰 손들은 얘네들은 다 스타일을 심어요. 이게 자기가 회사 저걸 뭐 그러면 심어놓으면 이거 오너애들이 이 짓을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이걸 갖다가 추려대. 그럼 어떻게 하냐? 어느 날 갑자기 오너 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달들 영화의 한 장면에 그냥 영화의 한 장면 보여달라고요. 네, 제가 우리 영화를 한번 찍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너들이 법을 몰라고 변호사가 없어서 그 짓을 이걸 갖다 따로 여기서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전환과 유상증자는 이게 강의 한 번으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 말고 나중에 유상증자 시비 발행은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저도 몰라요. 아직 솔직히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증자의 세 가지 사례, 시비 발행,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제가 영화를 한번 찍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 자, 어떻게 그 명동에 있는 큰 손과 오너 가문들의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화나 이런 장면이. 이게 대부분 이게 다 오너가 회장들이 바보가 아니야. 법의 힘을,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 얘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영화를 한 편을
영화를 한번 제가 찍겠습니다. 한 편을. 영화로 그냥 봐주세요.